최근 정부의 규제로 재건축 시장이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서울 재건축 시장 투자 전문가님 어떨까요? 예. 자, 먼저 금년도 서울 재건축 투자 시장의 어떤 환경 중에서 어떠한 여건 하에 놓여 있는지를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제가 크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해가 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이유를 좀 들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작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영향이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년도는 작년도 상황과 좀 다릅니다. 즉, 재건축 초과이익 예정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정금을 통보받는 그런 단지가 작년보다는 좀 많아질 겁니다. 즉, 그런 예정 금액을 통지를 받다 보면은 이제 수지 분석을 할 때 아무래도 그 금액을 플러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지가 좀 많아졌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단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차피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건물이 노후됐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이 낮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은 높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원래 이렇게 투자 금액이 상당히 큰데 거기다 대고 대출 규제까지도 아주 깐깐해졌잖아요. 작년 특히 9.13 조치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선뜻 투자자가 나설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재건축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장기간 돈이 묶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 금지라는 게 있잖아요. 즉 조합 설립 인가 나오고 나서 3년 이내 사업 시행에 인가가 안 난다든지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한번 투자자로서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은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준시가 즉 공동주택 가격이죠. 공동주택 가격을 현실화하고 시장 공정가격 비율을 현실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유세 특히 종부세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여력이 좀 좁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금년도에는 재건축 시장이 가격 침체 또는 하락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오늘 뉴스에서도 12주 연속 지금 하락을 갖다가 받고 있다고 그런 뉴스를 보셨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하고 좀 상황이 좀 다르다. 그래서 가격 침체 또는 오히려 하락 폭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전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재건축하면 또 초과이익 환수제가 항상 빠짐없이 거론이 되곤 하는데요. 이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주세요. 예. 자, 지금은 우리가 피부로 잘 못 느낄 겁니다. 자, 물론 작년부터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렇지만은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단지들이 통보가 될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한때 실시하다가 한때 이게 일몰했던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는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재건축의 부담금을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렇습니다. 일반 분양하는 시점에 일반 분양가에서 10년 전의 기준시가입니다. 10년 전의 시세가 아니라 기준시가. 아니면 또 10년 전이 아니라면 추진위 승인 시점의 기준시가에서 정상적인 상승분을 차감하고 그다음에 총 사업비, 건축비나 설계 비용을 차감해서 초과이익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과이익이 최소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구간별로 0에서부터 50%까지 이렇게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3개월 후에 조합에서 기초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관련된 구청에 보내면 구청에서 또 한 달간 조사를 해서 이게 조합에 다시 통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렇게 통보받은 단지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좀 상황이 다를 겁니다.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떤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고 신중한 사항인데 왜 그럼 작년에는 이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특히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보면요. 일단은 초과이익을 통보받은 단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적어요. 왜? 2017년 말에 이전에 전부 다 이게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좀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기본적으로 초과이익 통보를 받은 단지가 적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는 영향이 좀 적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근에 있는 새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그 초과이익이 좀 이게 있다 해도 그걸 좀 어느 정도 녹여갔습니다. 녹여갔기 때문에 그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작년보다는 못할 거라는 예측이 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2019년은 2018년보다는 주변 새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아무래도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많고 또한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인근의 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줘야 조정 기간이 단축될 거고 인근에 있는 새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보합이 된다면은 상승 조정받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 투자 환경이 금년도에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재건축 시장은 주변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 둔화로 인해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조정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올해 재개발 시장은 어떤가요? 예. 자, 이제 재건축 시장 말고 이제 재개발 시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작년도 2018년도는 재건축이 너무나게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풍선 효과로 어떤 수혜 상품으로서 서울의 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에 해서 구역이 해제될 지역, 갈 지역, 이게 옥석가리가 다 끝난 상태였죠.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나서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떤 도시 재생사업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추가 구역 지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희소성은 부각이 되고 투자자가 어떤 규제가 낮은 쪽으로 풍선 효과로 인해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서울의 재개발 지분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는 과연 어떨 건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분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올해는 또 일반 새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작년만큼은 안 되고 상승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서울의 재개발 시장의 지분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재개발 시장 또한 지난해 너무 급등한 가격 때문에 올해도 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다는 전망 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행복부동산연구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올해 서울 재건축 재개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예. 자, 먼저 재건축 시장 투자 시기 무조건 늦추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농담 삼아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재건축 단지에 가셔서 투자 상담을 받지 않는 게 오히려 좋다. 왜냐? 만약에 받게 되면은 급매 나왔다는 전화를 받게 되면은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심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건축 시장은 투자 타이밍을 늦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재개발 시장은 수지 분석을 한 번 더 하는 그런 신중하고 세밀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것도 좀 약간 농담 섞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잘못 투자하시면은 배꼽이 배보다 더 큰 그런 투자 실패 사례가 나올 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지 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내 권리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가 좀 더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예산이 적다고 서울에서는 좀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할 여유 자금이 좀 적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선을 외곽, 즉 수도권으로 이렇게 돌리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기본적으로 금년도나 내년도까지도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따라서 투자처에서 아예 배제시키든지 만약에 하고 싶다면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에서는 이정찬 전문가와 함께 올해 서울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좀 잘 활용하셔서 신중하고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세미나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죠? 예. 자, 제가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상품별 부동산 경기 전망을 갖다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좀 나눠서 보고, 그 다음에 시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출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에 있어서 의 어떤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 기법이라든지 그래서 자 이렇습니다. 지금 작년 9.13 조치 이후로 굉장히 부동산 규제가 촘촘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세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 세미나에 오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특히
제 세미나에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세미나 끝나고 1:1 무료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품별, 지역별, 시기별로 나눠서 꼼꼼하게 세미나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가득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톡이었습니다.